여러분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너 때문에 고생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을 다 써버렸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 말들이 그 순간에는 그저 푸념 같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말 같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어서야 이 말이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남는지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70대에 와서야 알게 된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후회로만 남기지 않기 위한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무심코 했던 그 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 말은 화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힘들었던 날, 마음이 지쳤던 순간 누군가에게라도 내 수고를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 속에는 분명 사랑도 있었습니다. 밤새 열이 내려가지 않던 아이 곁을 지키던 기억, 남들 다 쉬는 날에도 아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터로 나가던 순간들, 내 옷 한 벌 사는 것은 미루고 아이 신발부터 사주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 말은 부모 자신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말이었고 자식에게는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은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식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부모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나는 부모 인생을 망친 존재인가? 부모는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없었지만 자식은 그 말을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말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 그 말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는 세상을 아직 잘 모릅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어른의 책임이 무엇인지,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고 기준이며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부모가 너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말을 하면 아이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 내가 없었다면 부모는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자라면서 형태를 바꿉니다. 도전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늘 눈치를 보는 태도로 사람관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을 말했지만 자식은 그 말 속에서 죄책감을 배웁니다. 나는 고마워해야 하는 존재다. 나는 부담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자식의 삶을 조용히 규정합니다. 특히 부모가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집니다. 기쁘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해지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부모에게 짐이 될까봐 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말수가 줄고 연락이 뜸해지고 방문이 줄어들어도 부모는 그 이유를 쉽게 알지 못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바쁘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자식의 마음 한켠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전화해서 부모 힘들게 하면 안 되지. 괜히 내 얘기 꺼냈다가 또 미안해질지도 몰라. 부모는 위로받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만 자식은 그 말로 인해 자기 마음을 접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 말이 특히 더 깊은 상처로 남는 이유는 부모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 말을 했을 때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냈다면 아이도 화가 나서 하는 말이구나라고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조용히 한숨과 함께 나온 이 말은 아이에게 더 깊이 꽂힙니다. 이건 진짜 마음이구나. 부모의 진심이구나. 그래서 그 말은 아이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세월이 흐르며 그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가 나이가 들고 자식이 중년이 되었을 때 그 거리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짧아지고 안부는 형식이 되고 진짜 마음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조용히 돌아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나버린 뒤입니다. 이 말은 부모의 잘못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절의 부모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었고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식에게 자기도 모르게 기댔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이 자식에게 어떤 무게로 남았는지. 부모는 위로받고 싶었지만 자식은 죄책감을 배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아주 늦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말은 수십 년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이 말이 쌓여서 자식의 마음이 어떻게 다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여는데 필요한 말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부모는 잊어버린 말도 자식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망쳤을 때 들었던 말, 비교당했던 말, 형제와 견주어졌던 말,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에서 도전하지 않는 습관으로 남기도 합니다. 부모는 훈육이라 생각했지만 자식에게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70대에 찾아오는 깨달음. 자식이 나이가 들고 연락이 줄고 말수가 줄어들 때 그제서야 많은 부모님들이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질문은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찾아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며칠, 문자에 답이 늦어지는 시간, 예전 같지 않은 말투, 형식적인 안부 인사. 처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바빠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요즘 세상 다 그래. 부모는 자식의 침묵을 세상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명절에도 전화 한 통으로 끝나게 되면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 질문은 쉽게 꺼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자신이 평생 해온 부모 역할을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 지켜야 할 존재였고 키워야 할 대상이었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멀어졌다는 사실은 부모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이 질문을 오래 미룹니다. 내가 잘못했을 리 없어.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 정도 말도 못하나?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자식의 삶에 부모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그 질문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식은 멀어질 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미리 찾아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말이 상처였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은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한두 번의 말로 멀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쌓인 말, 반복된 비교, 의도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무거웠던 말들,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쌓이다가 어느 순간 자식은 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설명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말 대신 거리로 선택합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더 다치지 않기 위해,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 아주 조용히 한 발짝씩 물러납니다. 연락을 줄이고 방문을 미루고 마음을 닫습니다. 부모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 하루가 길어지고 집안이 조용해지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을 때 비로소 그 침묵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돌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떠오릅니다. 아이를 혼냈던 장면, 비교했던 말, 지금 생각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그 한마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말들이 이제 와서 하나씩 마음에 걸립니다. 그 말은 너무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자기 삶을 살고 있고 부모의 말에 의견을 보태지 않습니다. 부모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마음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대부분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이미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운 뒤에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부모에게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말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덜 말했더라면.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부모였나?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나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시절에는 부모도 너무 서툴렀고 자기 감정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식에게 자기 마음을 쏟아냈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부모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자식이 먼저 말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먼저 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70대에 찾아오는 이 깨달음은 늦었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말. 그땐 내가 많이 서툴렀다. 그 말이 상처였을지도 모르겠다. 이 한마디는 기적처럼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닫혀있던 문을 조금 열어두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식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언젠가 다시 다가올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70대에 찾아오는 깨달음은 후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다르게 쓰기 위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도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아직 할 수 있고 마음은 아직 전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상처가 되는 말 3가지.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은 대체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둘째, 다 너 잘되라고 한 말이다. 셋째, 나는 내 부모다. 이 말들은 권위로 들리고 사랑보다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늦었지만 바꿀 수 있는 말.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말은 지금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땐 내가 많이 서툴렀다. 내 마음을 몰라서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거리감을 조금씩 줄이기도 합니다. 침묵보다 늦은 사과가 낫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지만 자식에게는 늦은 사과라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과는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후회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마디 덜 아프게, 한마디 더 따뜻하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이 끝내 말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